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고향이 지방인 학생들은 가능하면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그만큼 더 힘겨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 대학들을 특성화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에는 지명수배를 받았던 화가 카라바찌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 테일러 기억되는 배우 홍경인 씨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50회 한국보도사진전 티켓을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과 다양한 시대의 흐름을 사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입니다.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을 특성화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방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수해가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해왔는데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교육부의 구현희 지역대학 육성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지방대학 가운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대학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이제 지방대학에서 이제 신입생 충원율이라든가 대학생 충원율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이제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점 그 비율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데 제가 보통 대학의 여건을 평가하는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입생 충원율이나 또는 재학생 충원율, 네. 전인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이런 이제 몇 가지 여건 지표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건 지표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방대학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달에 교육부에서 구조개혁 종합방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네. 제가 2023년까지 그 3주기로 구조개혁을 이제 단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과 2023년에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학별 그 정원을 어떤 식으로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3주기별로 이제 나눠서 네.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특성화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그 특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먼저 비교 위에 있는 거를 저희가 특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도 어떤 국가가 모든 상품이나 그 생산에 있어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교육을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네. 각 나라별로 그 특화된 그 절대 강자보다는 못할 수 있겠지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역이 성사되는 것처럼 지방대학도 수도권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있는 명문대학 못지않게끔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대학 간 또는 지방 대학 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을 해서 그 부분만큼의 경쟁력은 다른 어떤 그 수도권이나 외국에 있는 명문대학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특성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학 단위로 특성화되는 학교들이 예를 들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이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교육 중심으로 아주 특화된 대학으로 이제 최근에 떠올랐던 그 한동대라든가 건양대 이런 대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국내 대학의 경우 이미 서열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역 대학을 특성화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지금 그 대학 서열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타파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학이 최고가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여러 가지 그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에는 이제 명품학과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서도 적어도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만큼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 학과를 진학하는 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게끔 아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명품학과를 한 번역별로 한 10개 내외씩 40개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업이 그냥 탁상 행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진행 절차가 좀 구체적이고 또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기본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 기본 방안을 보시면은 저희가 유형을 좀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학의 처한 위치나 여건 같은 거는 이제 대학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스스로 특성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대학 자율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문적 다양성, 그다음에 문화 융성이 이제 이번 정권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문화 융성을 위한 어떤 기초 학문들, 인문, 사회, 예체능 또는 이제 기초 자연 계열 이런 학문들을 특성화시킬 수 있게끔 국가가 이제 별도로 트랙을 나누어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대학과 지역 산업이 서로 연계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 전략 산업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자기네가 처한 여건에 맞게끔 또는 목적에 맞게끔 각 유형별로 특성화 사업을 구성을 해서 프로포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방대학의 특징을 장점화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 중에서 예. 지역전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이제 같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지역전략 유형은 수도권 대학에는 없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의 산업과 이제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이점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31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예. 그 중에 1,931억이 이번에 발표된 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대부분이 투입이 되는군요. 네, 지금 그 100억은 아까 이제 명문대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이 특성화 사업과 별개로 대학 자체의 명문화를 꾀하는 그 선도대학 사업이라는 걸 별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모니터링도 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평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이제 선정평가는 저희가 4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5월 정도에 선정평가는 할 예정이고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전 컨설팅을 철저하게 해서 대학들이 제출한 그 사업 계획이 100% 잘 진행이 되도록 이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 대학과 사업단이 그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실적과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점검을 계속 할 거고요. 네.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중간 평가라는 걸 통해서 성과가 현저하게 낮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락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신규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어떻게 보면은 실무 책임자실 텐데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 크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가 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금씩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그 지방대학 어떤 그 사업 학과의 특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에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5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네. 지난 정권에서 이제 중단이 되었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다시 2기로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됐던 적은 사실은 2004년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투입되는 만큼 네. 그 이전 효과까지 전부 다 이어받아서 조금 더 키워볼 생각이 있고요. 네.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 법률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국가가 의무적으로 5년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 이 지방대 특성화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5년간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기반을 잘 구축을 해놓으면 향후 계속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그 특성화 예산 지원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제 많은 힘을 좀 드릴 거고요. 기반 구축이 되면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사업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예.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현희 교육부 지역대학 육성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컬처 팁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서양 뉴스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스페인 화물선이 방파제에 부딪혀서 두둥강이 나면서 바다에 비료와 연료가 유출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프랑스 남서부 앙글레 근처 바다에서 비료를 싣고 가던 스페인 화물선 루노가 높은 파도 속에 방파제에 부딪혀서 두둥강이 났는데요. 화물선에 탄 선원 10여 명은 헬리콥터로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또 화물선 엔진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설명을 했고요. 프랑스 정부는 사고가 나자 오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형 창고에서 불이 나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현재 시간으로 어제 오전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바다코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던 소방관과 경찰 등이 숨지고 군인 7명이 다쳤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명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명화가 숨겨놓고 있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서양 미술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술가 중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위대한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많죠. 귀가 안 들리던 작곡가 베토벤, 또 우울증에 시달리던 화가 고흐가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전쟁고아로 자라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림을 그린 카라바치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라바치오 하면은 앞서 지지난주 쭉 얘기했던 르네상스 대가들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죠? 네, 아무래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같이 천재성을 경비한 르네상스 작가들에 비해 그 바로코 시대의 작가들은 조금 덜 유명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하지만 바로코 시대의 그 첫 주자, 또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카라바치오는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화풍을 구축하고 네. 또 루벤스나 렘브란트에게 영향을 끼친 미술사의 매우 중요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카라바치오 어떤 작가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카라바치오는 원래 이름이 미켈란젤로 메리시였는데요. 네. 그 화가로 활동하면서 고향인 이탈리아의 카라바치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카라바치오가 그러니까 지명이군요. 예, 맞아요. 다 카라바치오, 뭐 다 빈치 이렇게 다가 네. 어디. 네. 그는 그야말로 그 폭력과 또 순환, 또 불행이 가득한 삶을 산 참 팔자 사나운 사람이었는데요. 네. 태어나자마자 전쟁을 겪고 또 이제 그 열병이나 무슨 전염병 같은 걸로 이제 일찍이 또 부모를 잃고 네. 또 고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의 불행한 개인사의 트라우마가 아주 진한 검은색 배경에 고통스러워 보이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어두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파란만장한 작가의 삶이 미술사의 아주 중요한 화풍을 탄생시킨 셈이죠. 네, 카라바치오의 인생이 다른 작가들과는 아주 많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카라바치오는 그 델몬테 주교의 눈에 띄면서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깡패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그냥 있는 대로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말년에는 도망자로 살다가 죽게 되고요. 어쨌든 성격이 팔자라는 말이 아주 딱 맞는 작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5년간의 그 도망자 생활이 있었는데 이 도망자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카라바치오의 죽음에는 몇 가지 미스테리한 점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불행한 개인사가 만들어낸 대작질의 비밀 또 그 비밀에 얽혀있는 카라바치오의 미스테리한 죽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도망자가 된 화가라니까 참 특이한데 네. 어쩌다가 도망자가 됐나요? 그러니까 카라바치오는 정말 다혈질이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수십 차례 소송이 걸릴 정도로 싸움도 많이 했고요. 또 감옥에 들락날락 걸릴 정도로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카라바치오가 테니스 경기에서 내기를 하게 된대요. 근데 그때 내기 상대였던 아주 로마의 유명한 그 남자 포주와 싸움을 붙게 되는데요. 네. 그때 카라바치오가 그만 그 남자를 칼로 찌르게 되고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끔찍한 사건으로 카라바치오는 이제 도망자가 돼요. 네. 지명 수배가 내려진 그는 로마에서 도저히 숨어 지낼 수가 없어서 나폴리, 말타, 시실리 등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늘 카라바치오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으로 신발도 벗지 않고 머리맡에는 단검을 두고 잘 정도로 극도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면을 받고자 로마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그 페르트 에르콜레라는 섬에 그서 열병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 그렇다면 그 죽음이 앞서 말했던 그 카라바치오의 미스테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군요. 네, 과연 열병으로 죽었는가? 네. 근데 사실 열병에 죽었다는 설은 4년 전 한 대형 전시회를 통해서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네. 2010년 카라바치오 400주기 대형 전시가 로마에서 성대하게 열렸었어요. 네. 그때 이제 카라바치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거를 분석한 결과 물감의 낙성분으로 중독되어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죠. 네. 그래서 뭐 낙성분이 카라바치오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문에 나기까지 하는데요. 예. 원래 물감에는 납성분이 좀 들어갑니까? 아유, 요즘은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예, 예전에는 예전에. 그래서 뭐 렘브란트나 고흐 같은 경우 그 광기들이 네. 이런 낯선 분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 열병 사망설을 뒤집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솔직히 그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카라바치오실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되는 유고를 또 찾아서 예. 그거를 이제 분석한 결과에는 솔직히 열병설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왜냐하면 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라든가 또 그를 쫓던 추적자의 정체들을 좀 살펴보면 예. 그의 죽음은 거의 미스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수준이죠. 아, 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가 깡패로 악명 높았던 또 한편으로는 로마 최고의 화가로 유명세를 날리던 그 시절의 작품들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네. 마테의 간택, 성 바울의 개종, 엠마오의 그 저녁 식사, 또 바쿠스 이 모든 작품들에 등장하는 대상들은 종교적으로 성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같이 서민적이거나 병들어 있거나 더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또 상황들 같은 그림의 상황들을 또 보면 예. 예수가 도박판에 있기도 하고요. 예. 또 마리아의 모델을 창녀화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신화 인물 손톱에는 더럽게 때도 끼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성화를 일상의 삶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종교 모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부었죠. 예.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작가의 화풍이 카라바치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죽음이 종교적인 갈등과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솔직히 딱히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증거가 명확하진 않고요. 되게 네. 종교는 이제 미묘한 문제라서. 근데 카라바치오가 말타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을 때 네. 거기에 그 종교 기사단 뭐 바로크 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시에 이제 그런 활동하던 기사단, 종교 기사단들이 있었는데 네. 그중 한 명과 싸우면서 그 기사를 굉장히 크게 다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의 그 종교적인 화풍이 그 화근이었었는데요. 이 일로 그 다친 기사의 동료들이 카라바치오를 집요하게 복수를 하러 쫓아가죠. 예. 그래서 이 추적자들은 카라바치오의 그림에도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카라바치오를 추적자들이 암살했는가는 모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카라바치오가 로마에 가던 중 팔로라는 지역에서 체포됐는데 엉뚱하게도 그의 시신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포르트 에르콜레라는 섬 해변에서 발견돼요. 네. 그래서 해변가에서 열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납중독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암살이 되어 바다에 버려져서 그 섬까지 흘러가게 됐는지는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은 없으나 여전히 그런 덕분에 네. 카라바치오의 죽음은 미스테리로 남겨있고 그것들이 작품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카라바치오의 어두운 화풍이 조금 이해가 되는군요. 네, 뭐 모던 회화는 물론이고 누벨바그 영화 그리고 현대 영화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카라바치오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삶을 살며 가슴을 찌르는 명화들을 남긴 시대의 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카라바치오의 작품 중에 하나만 추천을 해 주신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테의 간택이라고 예. 하는 작품을 보면요. 예.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테를 찾아와요. 근데 예. 마테는 술에 취해서 도박판에서 고개를 받고 있고 예. 그 옆에서 사람들의 표정들이 되게 해학적이고 재밌거든요. 예. 얘 맞아? 얘 맞아? 다 그러고 있고 더 웃긴 거는 예수님이 그냥
그러니까 뒤통수라 그래도 되나요? 그 뒷모습만. 네, 뒷모습만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서민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그 성화의 한 에피소드로 이렇게 그려낸 참 좋은 작가였는데 왜 그렇게 싸움을 했는지. 네이버에다가 마태의 간택 치면 그림이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 컬링 오브 마테가 이제 원제로 되어 있고요. 카밍 오브 마태. 콜링이요. 콜링. 예, 그래서 마테의 부름도 있고, 예. 마테의 간택, 예. 마테의 소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카라바조 대표작이니까 치면 나올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어떤 화가를 알아볼까요? 카라바조와 함께 바로코 시대의 대표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루벤스인데요. 예. 루벤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어렸을 때 플란다스의 개를 보면서 네. 루벤스의 작품을 만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루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루벤스의 그림을 미리 좀 찾아봐야 할 텐데 네. 그림 하나만 소개시켜 주실래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궁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전태일 하면 생각나는 배우 홍경민 씨 만나보겠습니다. 신작 영화죠. 신이 보낸 사람에서도 열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50회 한국보도사진전 티켓을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 또 다양한 시대 흐름을 사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입니다.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친구에게 암호로 된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32살 이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의 부탁을 받아 거짓 증언을 한 28살 강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필로폰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군산 교도소에 수감된 친구 강 씨에게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숫자와 알파벳을 대응시키는 형태의 암호를 만들어서 증인으로 소환되면 다른 친구가 집에 필로폰을 두고 갔다고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운동하고 그만큼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9살 이상 5,500여 명을 소득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운동 실천율은 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위층의 운동 실천율은 상위층보다 7.8%포인트 낮은 14.4%에 그쳤습니다. 오늘부터 연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 수입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리터당 17km에 미달하면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검출된 곳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7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 준공된 도로공사 소유 휴게소 121곳 가운데 4곳이 성면 위해성 중간 등급을, 53곳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의 엄석대에서부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까지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스크린과 또 브라운관을 누비는 영화배우 홍경인 씨. 홍경인 씨가 이번에는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에서 또 다른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홍경인 씨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경인입니다. 어렸을 때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가 언제예요? 제가 베스트셀러 극장 강이라는 네. 드라마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니까 1988년 정도라고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네. 그때 무슨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동네 조그만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네.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성극 같은 거 하고 네. 그런 쪽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 길을 좀 잘 어렸을 열어볼 수 때부터 아예 있을까? 확고했네요. 좀 그런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연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네. 좀 이쁜 친구들도 있고 네. 인기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아. 그때 그 기회가 지금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어느 동에 있는 교회입니까? 네, 이대 입구에 있는 염리교회라고요. 아, 네, 예.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벌써 데뷔한 지가 거의 20년 지나서 30년 가까이 되는데 네. 흔히들 아역 때 데뷔했던 배우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성인이 됐을 때 아역 배우 때 이미지가 남아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배역을 받기도 힘들고 네. 성공적으로 계속 배우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홍경인 씨는 근데 특별히 그런 거 없이 꾸준히 활동해 온 것 같아요. 꾸준히 활동을 해와서 참 고맙기도 하고요. 예. 감사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잠깐 어찌 보면 좀 쉬는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 예. 네, 왕성히 활동을 하다가 또 잠깐 좀 주춤했다가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근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네. 아역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요즘 동안이란 얘기를 사실 조금 듣기는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와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예. 이제는 좀 제 나이를 찾아서 제 나이에 걸맞는 좀 연기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예. 그 고민들도 사실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좀 이래저래 고맙게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홍경인 씨가 보면 꽃미남은 아니잖아요. 네. 꽃미남 그렇죠. 이게 제가 실례되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꽃미남은 아닌 것 같고 연기파 배우는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자꾸 나이가 지금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게 좀 걱정이 된다면은 수염 같은 거 기를 생각은 없어요? 작품에 따라서 네. 수염도 기를 수 있고 또 머리도 기를 수 있고 네. 또 깎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큰 걱정이라기보다는요 네. 주변에서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요즘에는 보니까요 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남자 셋 여자 셋의 코믹한 모습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의 카리스마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본인은 어느 쪽 연기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연기자들 대부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본인 네. 지금 하고 있는 역 말고
다른 면역. 것들 항상 욕심들이 예. 항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태일 이후에는 뭔가 좀 너무 이제 무겁고 예. 진중한 배우다. 사실 뭐 아는 별로 제가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예. 그런 쪽으로 자꾸 봐주시니까 예. 뭔가 좀 사람들한테 친근감 있게 가볍게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역들을 해보고 싶다 싶어서 선택한 게 남자전 여자셋 제 시트콤이었고 예. 그걸 또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생기는 욕심이 좀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서 뭔가 예.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26년 동안 뭐 안 해본 연기 없이 다 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해보고 싶은 연기가 있습니까? 전 사실 그 굉장히 진한 멜로나 이런 건 예. 해보진 못했어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꽃미남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꽃미남 아니라고 뭐 멜로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특별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예. 좀 절절한 사랑 이야기 좀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예. 그게 좀 일방적인 좀 짝사랑? 예. 뭐 이런 류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의 그런 키가 작지만 예. 그렇군요. 그런 연기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많은 팬들이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를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그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요? 네, 뭐 그 최연소였는지 제가 뭐 잘 모르는데요. 옆에 예. 뭐 주변 사람들이 최연소 나무주연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네. 그때 보면은 막 저도 영화는 제가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만 네네. 그 영화 소개하는 프로는 많이 봤어요. 그때 네. 막 이렇게 그 온몸에 불을 붙이고 막 그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좀 위험하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20살 딱 됐을 때 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보다는 그래도 어렸을 때니까 아무래도 뭔가 용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그런 열정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몸에 불을 붙인다는 게 좀 재미가 있었어요. 예. 사실은 내가 영화 배우고 뭐 이런 상황 아니면 내가 언제 내 몸에 불을 붙여보겠어. 예.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의 배우로서는 최초로 예. 붙였던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도 약간 좀 의미도 좀 있었고요. 또 영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이 예. 분신이라는 장면을 위해서 달려온 어떤 그 영화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도 좀 중요한 뭐 예. 장면이어서 무섭거나 뭐 이런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 전태일 열사가 활동했던 시기가 사실 우리 홍경희 씨가 경험한 태어날 때는 때쯤이죠. 아니랍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웠던 그 공장 노동자들인가 청계천 그 피법 네. 그 상황을 그러니까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간접 경험이라도 그 당시에도 그 피복 공장들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곳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현장에 가서 제가 한 2주 정도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출퇴근을 하면서 좀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사실상.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그런 그분들의 이 실생활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뭐 이런 류의 접근 방식으로 갔었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이분들의 어떤 그 행복함을 차라리 찾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걸로 시작해서 전태일 열사가 원했던 게 예. 작은 것에 대한 기쁨을 찾고자 했던 게 시작이었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들을 좀 같이 좀 그 현장에 가서 예. 그분들하고 같이 좀 있으면서 좀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11년 만에 이제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700만 명이 봤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거기 출연을 했었고 또 올해는 신이 보낸 사람으로 또 스크린에 섰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이번에 그 신이 보낸 사람은 김인권 씨 예.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예.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즉 사실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에 그렇죠. 사실 몰래 숨어서 종교 활동을 하다 걸리면 뭐 그 자리에서 사살당하거나 네. 공개 처형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14만 뭐 명 이상으로 네.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뭐 배반과 예. 뭐 또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좀 인권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예. 네, 영화입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은 장우진이라는 역할인데요. 네. 그 김인권 씨가 1급 정치범 그 주철우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예. 그의 친구고 아.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남한에 가 있고 탈북해서 네. 그래서 가족을 굉장히 좀 애타게 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탈북을 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역할입니다.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과 관련된 영화와 인연이 좀 있는 건가요? 제가 뭐 굳이 찾아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은 그 예. 북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나 여타 다른 영화들은 지금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들은 지금까지 대부분이 다 이제 그 간첩을 통해서 한국에 오거나 남한에 네. 오거나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인데 지금 같은 저희 그 신이본의 사랑 같은 경우는 북한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저희 네. 좀 많은 저희 감독님이 많은 사전 자료와 조사와 인터뷰 결과 가장 그래도 지금 현실에 가장 좀 리얼리티하게 보여주는 영화이지 않나. 예. 탈북한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뭐 고문신도 많고 네. 뭐 촬영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거의 딱 1년 전에 촬영을 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좀 추위가 사실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고. 예. 김건 씨 같은 경우는 첫 장면부터 이제 고문하는 씬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 굉장히 이 영화를 내가 왜 했지라는 예. 정말 후회가 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 김인권 씨는 홍경희 씨가 거절한 작품으로 영화계 데뷔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두 분이 뭐 인연이 있고 또 두 분이 닮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인권 씨가 제 학교 후배예요. 네, 바로 그렇군요. 직계 후배인데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연출 전공이에요 원래는. 네. 근데 제가 박종원 감독님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연출하신 박종원 네. 감독님께서 송어라는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예. 저한테 어떤 역할을 이제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 그 당시에 막 조금 스케줄상 바쁘기도 했었고 예.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출연을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쯤에 이제 김인권 씨가 학교에 있는데 홍경이 닮았다고 예. 가서 오디션을 보라고 그래서 보고 예. 그 역할을 인권 씨가 이제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 이후로는 워낙에 뭐 좋은 연기 보여주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그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전태일 그 영화 찍을 당시에도 공부를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영화를 위해서도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는 예. 좀 그 역할이나 어떤 사전 지식에 대한 거는 좀 항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 사람을 연기해야 되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말투, 사투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좀 뭐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예. 실제 그 탈북하신 그 북한말 우리나라 대부분 북한말이 나오는 영화에 그 북한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과 거의 뭐 전화 통화로 또 실생활 만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좀 아무래도 말투를 어색하지 예. 않게 좀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신이 보낸 사람 아직 개봉은 안 된 거죠? 네, 저희 개봉이 2월 13일 날 개봉을 예, 합니다. 며칠 있으면 개봉을 하는군요. 네. 예. 지금 말씀 도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로 질문 보내준 게 있는데요. 네. 6326번. 나쁜 남자 역은 어떠세요? 요즘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남자. 네. 예,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으시군요. 아, 그렇죠. 범죄자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사실. 예. 근데 이게 또 하나 질문인데, 근데 연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하고 좀 밝히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요. 예. 제 연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는요. 해마다 달라서요. 아, 그렇군요. 네. 해마다 너무너무 편차가 심해서 어느 해 좀 많이 벌었다. 예.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 갖고 먹고 살아야지. 예. 이렇게 좀 있다가 힘들면 또 일하고. 앞서 얘기할 때도 막 바쁘다가 또 쉴 때도 있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쉴 때는 얼마나 쉬어보셨어요? 뭐 작품 가지고 쳐본 게 가장 오래됐을 때는 예. 뭐 거의 한 1년 반, 2년 뭐 예. 이렇게까지도 쉬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외에 다른 일적으로 예.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네, 뭐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그렇게 소위 그 쉰다고 할 때 네. 다른 때 바쁠 때보다는 하여튼 시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본인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세요? 아무래도 뭐 운동을 좀 한다거나 예. 또 쉰다고 해서 연기만 쉬는 거지 다른 일들은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 네, 학교 이제 강의도 나가고 있고 예. 또 개인적으로 뭐 조그만 사업도 한 10년 동안 그래요? 했었고요. 오. 뭐 그런 일들이 사실 좀 있어서 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회도 요즘 나가십니까? 예, 교회도 나가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막 이제 모태 신앙이긴 한데 예. 굉장히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어서 예. 지금 결혼하신 지 한 2년 정도 네, 2년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2년 지나니까. 좀 오래 연애를 했거든요. 얼마나 했어요? 10년 조금 넘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해서 예.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결혼하니까 조금 틀린 느낌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전 좋아요. 네. 그렇군요. 10년 동안 연애하게 되면은 결혼하고 나서 새로운 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와이프의 새로운 점을 발견한 적도 있나요? 좀 매번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의 좀 이 일반적인 여성분들하고 좀 틀려서요. 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예.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 아. 항상 좀 재밌게 해줘요. 뭔가 버라이어티하고. 예. 나이 차는 얼마나 됐어요? 연상이에요. 얼마 연상입니까? 좀 6살 연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참 요즘 뭐 물론 연상 여성하고도 많이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겉에서 보는 어떤 외모적인 느낌이 그 나이처럼 보이지가 않아서요. 네. 그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나이는 그냥 정말 숫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연애를 해서. 그렇군요. 네. 또 질문을 보내오신 분이 계신데요. 네. 신이 보낸 사람 영화 중에 북한 사투리를 완벽하게 소화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던데 비결이 뭔가요? 요 얘기는 앞서 뭐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가르쳐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또 다른 비결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좀 귀찮게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네. 누구보다 좀 귀찮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전화 항상 해서 이런 단어는 억양이 어떻게 되는지 악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또 제 동생으로 나오는 친구 여배우가 있었는데 예. 그 친구랑도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친구한테도 북한말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저도 뭐 북한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는 북한말로 항상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북한말을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서울 말씨하고? 저는 북한말뿐만 아니라 경상도, 뭐 전라도, 어떤 강원도, 뭐 사투리들은 다 외국어 같아요. 예. 네, 정말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투리를 해도 예. 그 지역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분명히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북한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예. 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색함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그때 정말 그 분들한테 항상 검사를 받으면서 해야 네.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네 들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영화 곧 개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호평받았던 영화 애비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던데 네. 어떤 영화입니까?
신이 보낸 사람을 촬영하고 나서 이제 앱이라는 영화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아직 개봉은 정해지지 않은 영화고요. 예. 예전에 그 장현수 감독님이라고요. 예. 네. 그 감독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연출을 하신 작품이고요. 예. 그러니까 좀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삐뚤어진 아들 예.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아들 역할을 맡았고요. 삐뚤어진 아들.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떤 잘못된 사랑이라고 판단이 되어 예. 검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아버지의 어떤 예. 그 폭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복수하는 과정. 예. 그렇군요. 앱이는 아직 개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를 쭉 나눴는데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요즘 이제 가장 최우선 관심사는 뭐예요? 일단은 13일 날 개봉하는 네. 신이 보낸 사람 얼마만큼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큰 영화들이 많은 반면 예.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 하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배우 홍경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당첨자, 티켓 당첨자는 전화번호 끝번호가 2535번 하고요. 3392, 2535, 3392 두 분께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현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